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봤어요, 아까 그 영상? 네. 와, 대단하죠? 네. 엄청난 진짜 세계의 대결. 이게 세기라 그러면은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지금 엄청난 일이 내일 11시? 예. 내일 11시에 벌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복싱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별 관심이 없었는데, 광고를 막 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꾸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고 했더니,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선수도 대단하고, 그 선수 경기와 관련된 그러한 오가는 돈들, 이것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우미나 써니 그 사람 알아요? 타이슨? 네. 마이크 타이슨. 네. 핵주먹. 알아요? 네, 알아요. 핵주먹, 별명이 핵주먹이에요, 핵주먹. 선생님, 이때 진짜 복싱 좋아했어요, 이때. 타이슨 때문에. 근데 별명이 하나 또 생겼죠, 나중에. 귀를 부서 뜯어가지고, 상대편 귀를 부서 뜯어가지고, 핵이빨. 핵이빨을. 이거 별명이 생겼었어요. 근데 이게 꽤 오래됐죠. 되게 오래됐는데, 하여튼 그 이후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요즘에 그 광고를 보고, 다시 한번 복싱의 세계에 빠져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 파키아오와 메이웨더, 이름도 어려워. 파키아오. 필리핀 사람인데, 그 파키아오라는 사람은 57승 2무 5패.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8개 체급 메이저 타이틀을 차지했대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보통 한 사람이 그 타이틀을 차지하고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사람은 체급을 자꾸 올려가면서 8번의 체급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체급이 올라가면 몸무게가 올라가죠. 체중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체중이 원래 예를 들어서 원래 70kg인 사람은 원래 그 자기 몸에 어떤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던 힘이 있고 계속 그렇게 훈련을 해왔고. 근데 예를 들어서 60kg인 사람이 살을 막 찌워가지고 싸운다고 해봐요. 갑자기 내가 이제 10kg 불려가지고 원래 그런 10kg 나보다 10kg 많았던 사람하고 싸운다고 하면 아무래도 가족의 힘 자체가 딸릴 거 아니에요. 갑자기 풀렸으니까. 이런 거를 계속 이겨낸 거예요. 체급을 계속 올려가지고 올리고 해갖고 8체급. 이게 기네스북이래요. 기네스 기록이에요. 8체급 확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필리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워낙 그 권투를 잘하다 보니까 필리핀에서는 이 파키아오가 나오면은 내전이 종식이 된대요. 휴전. 막 싸우다가 전쟁 막 하다가 파키아오 경기가 딱 한다 그러면은 우리 스톱. 일단 보자. 일단 파키아오를 응원하자. 그리고 이 끝나면 다시 싸우는 거야.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 권투 선수인데 국회의원이 됐어요. 지금. 국회의원도 하고 무슨 농구도 한대요. 농구 구단주도 한대. 별의별 다 여기가. 이렇게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메이웨더는 만만치 않아요. 메이웨더라는 이 친구는 이 사람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47번 게임을 했는데 다 이겼어요. 이런 기록도 없을 거예요. 이런 기록도. 그리고 이 사람은 체급은 5체급을 석권을 했는데 벨트 수는 더 많아. 10개의 벨트를 차지했어. 그러니까 이 체급별로 이게 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체급별로 타이틀이 무슨 WBC, WBO, 뭐더라? W 뭐 있었나요?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각각 우승자가 따로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체급에서도 이거 통합 타이틀을 뭐 하기도 하고 하나의 타이틀을 갖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체급은 5개지만 벨트는 10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벨트.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거의 한 20년 동안 이런 이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거기 나왔는데 대전료가 무려 2,700억 원. 상상이 돼요, 상상이? 2,700억 원의 대전 싸우는데 한 번 싸우는데 2,700억 원이 나눠받는 거예요, 둘이서. 6대4로 나눠왔는데 메이웨더가 6, 파키아오가 4 이런 가져간대요. 근데 아까 그 아나운서가 그랬죠. 직장인이 250만 원씩 매달 적금을 하면 몇 년 뒤에 이 금액이 나온다고 했죠? 7천 몇백 년 동안 250만 원씩 계속 적금을 부으면 받을 수가 있대. 야,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거 보니까 1초당 이렇게 따져보니까 1초당 이 사람들이 받는 돈이 1초당 1억 원을 받는. 와, 이 사람 이게 둘이서 이제 우승을 하잖아요. 누가 이길 거 아니냐? 그럼 그 사람한테 우승 벨트를 주는데 그걸 새로 만들었대요. 근데 그게 11억짜리예요. 11억. 그 심판도 돈을 많이 받아요. 심판도. 이런 큰 기업의 심판은 3개월에 2,700만 원 받는데. 와. 이거 뭐 한 1년 연봉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이기고 지고 상관없이 6대4로 나눠갖고 또 벨트 그렇죠. 11억. 그렇죠. 이기고 지금 상관없어요. 일단 게임을 하는 걸 하게 되면은 메이웨더는 6을 가져가고 파키아오는 4를 가져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SBS라든지 공중파에서 공짜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공중파에서 방송을 안 하나 봐요. 케이블로 방송을 하는데 이게 유료 방송이에요. 유료 방송.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이걸 보려면 10만 원을 내요. 근데 아까 그걸 보려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티켓이 제일 싼 게 정가가 160만 원에서 160만 원이에요. 제일 끝자리 안 보이는 자리. 근데 제일 비싼 거는 1,080만 원.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티켓 하나가. 맨 앞자리 있죠. 링 앞자리 거기. 근데 이걸 못 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암표가 붙었어. 그 암표가 붙어가지고 2억 7천에 팔고 있대. 2억 7천만 원. 근데 이게 팔렸다는 거예요. 팔리고 이런 게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게. 써니 이거 이 정도 내고 보라고 보겠어요? 100만 원 내고 보라고 보겠어요? 제일 싼 거. 160만 원 내고. 그렇죠. 하나 어때 이거? 볼 수 있겠어요? 안 볼래요. 그죠? 흥민이 어때요? 안 봐요. 안 봐요. 아, 그렇죠. 야, 근데 이런 데도 이런 거 보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또 더 재밌는 거는 이 두 명이서 이제 게임하기 전에 몸무게를 재요. 이게 이제 개체량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 체급이 있을 거예요. 체급에 제한 그 몸무게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재는 거예요. 빨가벗고. 근데 그거를 이제 원래는 그런 거는 그냥 자기네끼리 하고 마는 건데 이번에 너무 경기가 빈매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오픈한 거예요. 오픈을. 그것마저 행사를 만든 거예요. 개체량 행사를 만들어서 그거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입장권을 10,000원씩 받았대요. 몸무게나 재고 끝나는데 그걸 10,000원씩 받는 거예요. 야,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데 이게 이 사람들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나름 재미가 있어요. 파키아오는 이게 보면 여기 써있죠. 앞에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의 이 사람을 대표하는 말이 뭐냐면 살기 위해서 복싱을 한 사람이에요. 살기 위해서.
너무 가난했어요. 어렸을 때. 엄마 홀어머니 밑에서 자기 형제들이 있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뭐 10살, 열 몇 살 때부터 물건을 팔기 시작해요. 도넛이나 이런 먹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팔기 시작하다가 이제 뭐 수도이 마닐라로 그냥 가서 돈도 없이 그냥 가갖고 그 거리에서 뭐 복싱 같은 걸 하나 봐요. 거리에서 그냥. 그래서 그때 처음 받은 돈이 게임을 받은 돈이 2달러. 우리 돈 한 2,000원 좀 넘는 거죠. 2,000원 받고 그런 경기를 뛴 거예요. 복싱 경기를.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오늘날 이렇게. 그 메이웨더는 조금 달라요. 극과 극이야. 메이웨더는 복싱을 위해 태어난 남자야. 복싱 집안에 태어났어. 복싱 집안에서. 되게 유명한 그 아버지나 삼촌들이 되게 유명한 복싱 집안이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복싱을 막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4살 때, 4살 때 그 복싱 기술을 배웠대요. 그리고 이렇게 펀치를 날리면 이렇게 어깨로 이렇게 흘리는 거 있잖아요. 펀트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안 맞으려고 싹 피하는데 어깨가 흘리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훅을 날린다든지 하는 그 기술을 4살 때 알아. 4살 때 익혔대. 우리는 지금 날라오는 이렇게 보고서도 못 피하잖아요. 날라오는 펀치를. 근데 이 메이웨더는 4살 때부터 이걸 익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소질이 있고 배우고 했으니까 대단하죠.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 정도 경지까지. 이런 걸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일 안 볼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지금 내 사람들이 그 재밌는 댓글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댓글 봤어요, 댓글? 못 봤어요. 댓글 보면은 둘 중에 이제 응원을 해야 돼, 응원을. 누군가가 이기길 바라잖아, 우리가. 누가 더 응원을 받을 것 같아요? 누굴 더 응원해요? 파키아오요. 파키아오. 왜? 같은 몽골로이드니까. 아, 그렇지. 같은 동양인. 네. 그렇죠. 아. 하는 메이웨더. 왜요? 그냥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어서? 어떤 면이? 그냥 복싱에 대한 사랑 같은 게 느껴가지고. 아, 그렇죠. 복싱에 대한 사랑. 근데 마지막 그 카드 나오는데 써니가 결정되겠네요. 누구 말지? 누가 더 좋아요?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 메이웨더가 이길 것 같아서. 이길 것 같아서. 아, 이길 것 같은 사람을 응원한다. 아, 그렇죠. 비슷하네요. 도박사들의 어떤 그런 예상하고 비슷해요. 메이웨더가 우세할 거다. 6대4나 7대3도 우세할 거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키아오를 원하고 있더라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동양인이고 그래도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좀 힘들었잖아요. 힘들었다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우리들 마음에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동양 사람들 마음에는 우리랑 비슷하고 나랑 비슷하고 그리고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극복해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더 호감이 가. 그렇죠? 막 너무 원래부터 잘했던 사람은 좀 호감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나처럼 좀 힘들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뭔가 좀 다가가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박사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파키아오가 이길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 그래서 내일 한번 결과를 한번 봅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파키아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친구가 이 어려운 시절을 겪고 달동네를 겪고 나서 진짜 정말 어떻게 보면 심성 개발이 된 사람이에요. 그냥 마음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를 한번
이렇게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적어왔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자 우리 용민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저와 싸우는 저와 싸우는 순간이 가장 힘듭니다. 하지만 그 일을 게을리한 적은 없어요. 매번 저와 그렇게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중요하다. 하지만 매번 내게 싸움을 걸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더 중요하다. 네,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자, 그래, 이 뭐라 그랬어요? 이 파키아가 복싱 선수니까 계속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질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순간순간이 나와 싸우는 거죠. 딴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연습할 때 나와 싸우는 거니까 그 순간이 가장 힘들지만 그래도 게을리한 적은 없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매번 나와 만나는 게 그렇게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저도 요즘에 그렇죠. 하에 응원을 받아서 선생님들 뛰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공개를 해야겠다. 공개. 다음 5월 선생님이 5월 10일 날 마라톤 신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5km 마라톤 신청했어. 박수 한번 쳤어요. 근데 5km에 5km? 별거 아니에요. 5km. 그죠? 이거 딱 신청을 하고 아침마다 요즘에 뛰고 있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나와의 싸움이에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가면은 일단 나가면 괜찮아. 나가서 첫 발을 떼는 순간부터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 딱 그 아침에 일어나는 거. 일어나서 옷을 입고 문 밖에 나가는 거. 이게 나와의 싸움이에요.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다 도망갈 생각이 다 들어. 오늘 조금만 어제 너무 피곤했는데 오늘 아침에 좀 쉴까? 그래. 오늘 이거 뛰면 왠지 감기 걸릴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10분 지체했는데 이거 오늘 한명 늦으면 안 되는데 오늘 좀 더 뛸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생각이랑 싸우는데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진짜 이게 힘들어요. 이걸 이겨내는 게. 그래도 딱 나가면 상쾌하죠. 뛰고 나서 샤워를 탁 하고 나올 때 기분은 하나 알죠? 뛰고 나서 샤워했을 때 느낌. 정말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또 못할 때가 있어요. 나가기 싫어가지고 뭔가 핑계를 대면서 안 나갈 때가 있죠. 근데 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매번 나한테 싸움을 걸 수 있는 용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목표를 세워놓고서 자꾸 실패하잖아요. 몇 번 몇 번 하긴 했는데 또 하려 그러면은 뭔가 어떤 일이 생기고 뭔가 좀 몸이 안 좋고 해서 건너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목표는 사라지고 나는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파키아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꼭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자신을 꼭 이겨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한테 싸움을 거는 거예요. 계속 도전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정신 있기에 이 파키아가 지금까지 30대 후반까지 컨트롤할 수 있었겠죠. 만약에 실패하는 거, 나한테 지는 거를 두려워했다면, 만약 이기는 거에만 내가 가치를 뒀다면, 그러면은 몇 번 졌잖아요. 5패 정도 했을 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를 이길 수 없구나. 더 이상 할 수 없겠구나라고 해서 은퇴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런 자세가 이런 거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도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럼 어때요? 저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그 다음 걸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구걸을 하지는 않았다. 어렵게 살던 시기에도 어머니께서는 구걸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며 가르치셨다. 노동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기부이며 구걸은 승리에도 없다고 하셨다. 13살까지 나는 거리에서 도너츠를 파는 잡상인이었다. 가방에는 빵이나 땅콩, 도너츠와 물건이 있었고 사람들이 부르면 달려갔다. 한번 상상해봐. 외소하고 꽉 마른 작은 소년이 온갖 더럽고 뜨거운 도로 위에서 따뜻한 도너츠 박스를 들고 파는 모습을. 도너츠 냄새는 정말이 참기 힘들었다. 마음만 먹는다면 도너츠를 먹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다. 배고픔에 도너츠 5개 정도는 그대로 몇 번 씹지도 않고 삼킬 수가 있었을 것이다. 네, 자, 그래요. 이 파키오가 정말 어렸을 때 많이 가난하고 힘들어서 이런 걸 한 거예요. 13살이면 우리나라 치면 6학년이잖아요.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뭐 공부는 이제 어떻게 공부는 아예 뭐 생각도 못 하는 거고 집안 사람들에게 빵을 갖다 주기 위해서 이렇게 13살 때부터 거리에 나가서 길거리 사람들한테 도너츠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선생님도 예전에 몇 년 전에 필리핀에 한번 가봤어. 필리핀. 이제 여행을 가봤는데 진짜 그 가보니까 우리나라 한 60년대 사진 같은 거 가끔 보잖아요. 나오잖아요. 옛날 사진들. 건물들이 막 다 이렇게 막 시골 건물처럼 되게 오래되고 낡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런 환경인데 애들이 다 이렇게 막 말라가지고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행객들이 가면 이렇게 막 달라 그래. 1달러만 달라. 1달러만 달라. 1달러만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 사람인지 알고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1달러만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옛날에 그 전쟁 났을 때 미군들한테 초콜릿 달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못 사는 지금 나라거든요. 그 나라. 지금도 그런데 이제 이전에도 더 그랬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 친구는 그래도 국어를 안 하고 빵을 파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왜 안 했냐고 봤더니 엄마가 국어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강조한 게 있죠. 국어를 하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해요. 첫 번째, 노동. 1번. 2번은 기도를 해라. 국어는 순위에 없었다. 어머님이 아주 현명하신 분이죠. 대부분의 그 또래 친구들은 국어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자기가 못 살면에도 불구하고 국어를 안 된다. 노동을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라. 필리핀도 이게 크리스찬일 거예요. 그 기독교 쪽일 거예요. 현주교 기독교가 미군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지 그쪽이 많이 발달돼 있고 이 집안도 그런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보통은 우리 기독교 좀 교회 다니고 그러면은 항상 기도를 먼저 우선시하잖아요. 최우선시. 근데 이 어머니는 기도보다 노동을 더 중요시했어요. 일을 하라는 거죠. 자립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라. 근데 이제 우리가 국어 이거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국어라는 마음. 우리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마음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국어를 한다는 얘기는 모르겠어요. 일하지 않고 국어를 한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과 국어. 마음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렇게 자기가 하지 않고 그냥 얻으려는 마음인 거고, 노동은 자기가 이렇게 애터싸게 해서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만큼 가져가는 거고, 이거는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얻으려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이제 얻는 거예요. 쉽게 얻으려는 마음. 달동네를 거치지 않으려는 마음이죠. 달동네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동네로 가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근데 우리들 마음은 이게 꼭 구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많아요. 이 안에. 뭔가를 바라는데 하기는 싫은 거예요. 뭔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병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국민아. 마음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생각나는 거. 아무나. 내떡설기. 내떡설기. 그렇죠. 내떡설기. 또 뭐가 있을까요? 달동네 인정하기. 그렇죠. 인정하기.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요. 이제 우리 뭐 쉽게 우리 화내지 않기, 불평불만, 네. 불평불만 안 하기, 원망하지 않기. 그렇죠. 요렇게 해야, 이런 걸 해야, 이렇게 해야, 마음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힘들고 하기 어려우니까, 마음병만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거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니까, 이거는 그냥 뭐, 내버려두고, 마음병만 고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마치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노동을 게을리하면서 한 것만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걸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마음속으로. 뭔가를 막 달라 이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내가 한 것보다 더 바라고 있고 뭔가를 실적을 쌓아야 그거에 따른 결과를 얻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구걸하는 마음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실천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그 최소한의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 그랬을 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도하면 우리 변한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근데 기도하면 변한다 그랬는데 우선순위가 두 번째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도 이것도 우리가 잘 공부를 하면 좋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선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어떤 말을 해야 마음속으로. 그렇죠.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죠. 바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이루어지라고. 그런데 진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란 말이 안 나오고 다르게 기도하라고 해요. 그렇죠. 매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 뜻에 따르겠다.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좀 다르죠.
정말 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에 먼저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에 따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따르겠다.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더라도 그게 만약에 신의 뜻이라면, 그리고 그게 만약에 자연의 이치라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결국내를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빨리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주셨어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병이 싫은데 그래도 이게 신의 뜻이라면은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변한다는 거죠.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변화가 없어. 희한하게. 아니,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 변화가 없어요. 신기하게. 오히려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야. 1번 1순위는 마음병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내덕설기를 하고, 약동내를 인정하는 거를 또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따르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막 도넛을 팔다 보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이 나이 때 배가 고프고 옆에서 도넛 냄새를 막 펄펄 풍기고, 우리도 이제 배고플 때 빵집 딱 지나가다 보면 미치겠죠. 아주 빵 냄새 나면 하나 안 먹고 지나가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빵을 사서 먹고 이러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힘들겠어. 밥도 제대로 먹는 데다가 도넛을 옆에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 생각에는 마음만 먹으면 도넛을 그냥 쉽게 끊어 먹을 수 있다는 걸 가방에 있으니까. 그리고 배고프니까 대여섯 개 그냥 먹는 건 일이 아니겠죠. 그랬는데 뒷장에 보면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문명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 도넛을 먹어버리면 나는 또다시 배가 고파질 것이고 우리 가족들은 굶을 것이 뻔했다. 그리고 또 다른 도넛을 살 돈이 없어지므로 더 이상 도넛을 팔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 도넛에 대한 절제력과 의지는 내 인생 전반에 걸쳐 큰 도움이 되었다. 내가 배운 교훈은 욕망들에 절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은 훗날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인내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게 할 수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 욕망을 견뎌내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예, 그렇죠. 근데 이 파케오는 한 번 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도넛을 먹어버리면, 물론 그때는 그 딱 먹을 당시는 행복하겠죠. 배도 부르고 기분도 좋고 할 텐데, 이거를 내가 먹어치워버리면은 팔 도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가져다 줄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은 일단 도넛을 사와서 팔아야 되는데 그 재료 살 돈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좀 더 멀리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먹고 싶은 생각을 꼭 참고 그리고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크게 되고 나서 자기 다큐멘터리 이렇게 회고를 하면서 한 말이 이런 거예요. 이 도너츠에 대해 이 도너츠를 자기가 생각하면은 절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배운 교훈은 욕망들에 절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라. 인내하는 것은 훗날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인내하지 않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욕망을 견뎌내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살아남기 위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막 내 생각에 빠져 있고 내 칠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면 어때요? 나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안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내가 이 칠정, 욕망, 바로 우리가 먹고자 하는 욕망이나 칠정이나 내 생각, 감정에 따라다니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고립이 되잖아요. 고립이 되고 나중에는 생존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거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과연 이게 나한테 정말 유익한 건지. 길게 봤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건 아닌지 이런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막 인내라잖아요. 인내라는 거는 이런 걸 인내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거, 화풀이하는 거, 그렇죠? 게으름 이런 것들이 인내하는 거죠. 뭐 행복하고 이런 거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즐거운 거, 막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걸 인내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인내하는 거, 불평하는 거, 화풀이하는 거, 게으름 피는 거 이런 것들을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파키아오처럼 엄청난 행복을 맛볼 수 있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파키아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맹자 양양편 계속 이어서 나와볼게요. 써니가 한번 읽어볼까요? 맹자가 우리나라 해왕의 아들 양왕을 아련하고 나와서 사람들과 이야기했다. 그는 멀리서 바라보아도 임금 같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서 보아도 외경스러움을 보지 못했다. 그가 갑자기 불쑥 천하는 어디로 정해질까요? 라고 질문했다. 나는 어느 한 곳으로 정해지겠죠?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누가 능히 그것을 하나로 하겠소? 라고 질문해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가 능히 하나로 할 것이오? 라고 대답했다. 네, 그렇죠. 자, 맹자가 지금 이제 위나라, 양나라고 하기도 하고 위나라라고 하기도 하는 그 나라에 가서 그 해왕하고 해왕이라는 이제 왕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있었나 봐요. 아들이 양왕이래요. 그 양왕을 만나고 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양왕이 그 해왕의 아들이 물어본 거예요. 천하는 어디로 정해질까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이제 춘추 전국 시대고 많은 나라들이 있어서 하나로 통일하려고 지금 열심히 전쟁하고 이런 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왕이 물어본 거죠. 누가 천하 통일을 하겠냐? 그랬더니 맹자가 하는 말이 되게 김 빠지는 대답을 하죠. 어느 한 곳으로 정해지겠죠. 이런 거죠. 아까 파키아오하고 메이웨더가 싸우는
근데 누가 이길 것 같아? 그랬더니 잘한 사람이 이기겠죠. 이기는 사람이 이기겠죠. 이렇게 대답한 거랑 비슷하겠죠. 선생님도 예전에 그랬어요. 선생님 예전에 그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나 이런 거 이렇게 볼 때 기억이 나는 게 부모님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 이 팀이랑 이 팀이랑 누가 이길 것 같아?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기는 팀이 이길 것 같아. 이기는 팀이. 약간 김 빠지게 그렇게 했대요. 이 맹자도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어디 뭐 누가 이기겠죠. 누가 통일하겠죠. 그랬더니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럼 누가 능히 그것을 하나로 하겠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야 그 천하를 통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맹자하는 말이 그러면 뭐 힘센 사람이 이겨야 된다. 뭐 전쟁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능히 하나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언뜻 듣기에는 좀 이야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 전쟁을 나가 사람을 죽여야 내가 땅을 빼앗고 천하를 통일할 것 같은데 맹자가 한 얘기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맹자는 더 크게 본 거죠. 한 번 더 생각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사람을 죽이는 거는 꼭 뭐 찔러서 죽이고 때려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죽이죠? 상처를 주는 것들은 어떻게 상처를 주죠 우리가? 말로 상처를 주잖아요. 말을 해서. 그죠, 써니야? 네. 말을 해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실제로 막 폭력을 쓰고 막 이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하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냥 별 뜻 없이 한 얘기에도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우리도 상처를 주겠죠. 무심코 한 말에. 그래서 이런 거죠. 사람을 죽이는 거는 공격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말, 사람을 공격하는 말. 근데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뒷담화 안 까는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단점만 파고드는 사람도 있어. 되게 막 보다 보면은 나도 생각하지 못한 단점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근데 그런 친구들 옆에 있으면은 내 마음이 어때요? 자꾸 옆에 있다 보면은 한두 번 이렇게 그러냐 하다가도 계속 옆에 있다 보면은 조금씩 불안해지잖아요. 왜냐면 이 친구가 나중에 내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피하게 되겠죠. 덜 만나게 되고 만나서도 나를 좀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점점점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점을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포용하는 사람, 다 어떤 단점이 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정이 있겠지 뭐 나도 그러는데 이러면서 그 사람의 단점을 감싸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친구가 옆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경계심이 없어지죠. 허물어지잖아요. 다가오고 싶잖아요. 그 사람은. 그럼 제가 좀 잘못을 해도 그 사람은 왜 포용해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모인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떠나가고 그러니까 점점점 자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 맹자도 이런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뜻에서 왕이 포용하는 마음을 내고 백성들을 위해서 살면 백성들이 왜 떠나겠습니까? 다른 나라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은 이 나라에 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쟁이 나더라도 우리나라 백성들이 열심히 싸울 것이고 상대방 백성들은 도망갈 테니 천하를 당신이 통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제 말을 이어가요.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천하를 하나로 통일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나요? 맹자 대답하기를 천하에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왕께서는 저 모종의 싹을 아실 겁니다. 7, 8월에 날이 감으면 이삭이 마르는 듯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뭉게뭉게 구름이 일고 세차게 비가 오면 싹은 다시 갑자기 일어나는 듯이 번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싹이 다시 자라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기르는 왕으로 있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살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천하의 백성들은 모두 목을 길게 들이고 그 왕을 기다릴 것입니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백성이 그 왕에게 귀의함이 마치 물이 아래로 세차게 쏟아지는 것 같을 것이니 누가 그 백성을 막겠습니까? 예, 그렇죠. 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를 하나로 통일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나요? 그랬더니 맹자가 천하에 함께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통일하려면 또 물어본 거예요. 천하를 통일하려면 어느 나라랑 가까이 해야 되나요? 어느 나라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맹자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어렸을 때는 이런 일이 많이 듣죠. 공부 잘하는 친구랑 사귀어라. 반장이랑 사귀어라.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렸을 때. 선생님 때만 그랬나? 요즘 안 그러나? 근데 그런 얘기 막 해요. 그죠? 그런데 맹자가 보기에는 그런 걸 잘 필요가 없다. 왜 그렇겠어요? 사람마다 해동네와 달동네가 있잖아요.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굳이 그거를 따로 가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삭이 이렇게 막 나무가 자라는데 햇빛이 쨍쨍 나고 비가 안 오면은 이게 시들어 가잖아요. 시들어 가는데 또 어느 날 비가 와서 비가 막 구름이 비가 막 내리니까 다시 이렇게 자라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때를 만나면은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좀 안 되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시기를 만나면 또 잘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나 해동네와 갈동네가 있는 거예요. 반반씩. 물론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겠죠. 이제 달동네가 더 많아. 그는 조금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해동네와 갈동네가 반반씩이거든요.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해동네가 올 수가 있고 달동네가 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굳이 어떤 사람을 배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뭐 굳이 이 사람이 단점이 많이 보이니까, 단점이 보이고 달동네가 많이 보이니까 이 사람은 사귀면 안 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그런 친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일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사귄 건 아니고 그 전에 초등학교 때 좀 친하게 지냈었는데 이 친구가 키가 제일 컸어요. 그 당시에 선생님만 했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보다 더 컸지. 힘도 제일 세고 싸움도 잘하고. 근데 어떻게 우연히 이제 이 친구랑 같이 잘 지내게 됐었는데 이 친구가 딱 중학교를 가면서 진짜 일진이 된 거예요. 일진. 무섭잖아요. 잘못 걸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피해다녔지, 이렇게. 그리고 이게 괜히 친하게 했는데도 다가가기 힘든 거예요. 되게 친했었는데 다가가기 힘들어서 좀 피해다녔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이 생각을 했지. 얘 제가 어떻게 나중에 살까 생각했는데 최근에 연락이 왔어. 작년에 재작년에 연락이 와서 보니까 일진이었던 이 친구가 이제 막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사업가가 돼, 사업가. 근데 뭐 이렇게 뭐 정직하게 그러니까 영업을 막 이제 영업 배워서 사람들한테 막 계속 굽신굽신거리고 인사도 잘하고 이렇게 우리 말하는 표정도 잘하고 이런 친구가 된 거예요. 변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연락이 왔는데 되게 겁났거든요. 나가게 보자고 하는데 나가면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방학기에 전화하긴 했는데 망설이다가 한번 봤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옛날처럼 무섭고 그러지가 않고 물론 남아있긴 해요. 그런 근데 옛날 얘기는 그냥 싸우기밖에 안 했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은 사람들한테 흡사하게 하고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얘 어떻게 될까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또 좋게 변화를 해서 잘 살고 있고 또 이전을 또 이렇게 맺어가고 다시.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이 사람 안 돼. 얘랑 사귈 수가 없어. 얘는 나쁜 애야. 이게 단정하고 얘를 멀리했다면 내가 막 얘를 멀리하고 얘를 막 이렇게 공격하고 그랬다면은 지금 다시 만날 수가 없겠죠. 다시 만나더라도 편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굳이 나도 단점이 있고 상대방도 단점이 있으니까 굳이 이 사람을 그냥 단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못된 사람,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이게 아니라 이 사람도 변할 수가 있구나. 변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다면 나도 변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인정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렇게 살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면 어때요? 그렇게 산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걸 즐거워하게 되고 편안하게 된다는 거죠. 그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위에 어떤 사람은 언제 얘기를 해도 좀 편안하고 뭔가 얘기할 때 부담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뭔가 좀 조심스럽고 얘기할 때 잘못 얘기하면은 뭔가 공격할 것 같고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가는 쪽은 뭔가 나를 좀 포용해주고 좀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자?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자. 이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사람을 찾지 말고 그런 사람을 찾기 이전에 내가 이렇게 포용하고 존중해주고 이런 사람이 되자는 거죠. 그럼 내가 굳이 어떤 사람 가까이 할 필요가 없이 그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하니까 그러니까 내 자리가 넓어지는 거죠. 자,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 살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천하의 백성들은 모두 목을 길게 내리고 그 왕을 기다릴 것입니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백성이 그 왕에게 귀의함이 마치 우리 아래로 세차게 쏟아지는 것 같으니 누가 그 백성을 맡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살인을 좋아하지 않는 것. 살인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남을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 공격하는 말 이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절제를 하고 우리가 절제를 해서 한번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아보는 겁니다. 어때요?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용민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절제를 하고 톡 설계하고 해야겠습니다. 자, 절제하고 외턱 설계하고 있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나만의 어떤 생각, 감정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화학. 저는 구원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은데 노동하는 마음을 내야겠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기도하는 거에서 그냥 바랬던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하면은 그냥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바랬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그냥 그 바라는 마음뿐만 아니고 제가 내적 설계를 해서 그 마음의 병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 그래요. 저게 잘 보면 내 마음은 지금 그냥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게 구걸이잖아요. 심지어 구걸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에 맞게 꾸준히 뭔가를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 이게 먼저라는 거죠. 자, 써니 한번 해볼까요? 원망불평 화풀이를 멈추고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더 어려운 적은 이겨내서 꾸준히 내적 설계해왔습니다. 네, 그래요. 나와의 싸움에서 나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나만의 칠정에 끌어다니는 게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하기 싫을 때 막 이거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이때 그런 마음, 게으른 마음 그런 것들을 이겨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라 했어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더라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